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어제로써 시험이 끝났잖아요. 너무 속이 후련해요. 그래요? 저는 우울한데 시험을 망쳤어요. 제가 공부한 게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정말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기말고사가 남아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 절대 수업 시간 때 졸지 않고 열심히 할 거예요. 민영 씨는 시험이 끝났는데 뭐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우선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요. 공부하느라 못 잤던 잠도 푹 잘 거고요. 그렇군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뉴스리드 시작해봐요. 은정의 혼자가 편해졌어. 혼자가 편해졌어. 혼자가 편해졌어. 미련도 없어. 화도 안 나. 눈물도 안 나와. 난 네가 필요 없어. 소라씨, 요즘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도 거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걸 보면 정말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 주위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의미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보편적으로 가족이란 혼인, 혈연 또는 입양 때문에 결합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즉,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가족 형태에 변화가 생겼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의미의 가구 형태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이고 6년 후인 2020년에는 29.6%의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7%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7%요? 그럼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1인 가구라는 얘기네요. 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이죠.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뿐만 아니라 선진국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진국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간지 마이더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경우 절반가량이 1인 가구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 된다니 놀라운데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나 혼자 산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 경제 불황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나 다름없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게다가 젊은 연령층이 결혼을 미루고 노인층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계속 가구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율에 따른 영향력이나 변화된 점이 있나요? 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싱글족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글족 마케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인가요? 주택시장의 경우 1인 가구 전용 콤팩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콤팩트 주택은 1인 최소 주거 면적이지만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공용시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복리시설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대신 주변 상권의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캡슐 타워라 불리는 미니 아파트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나라 중 특히 일본이 1인 가구를 위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죠. 벌집처럼 생긴 캡슐 타워의 캡슐은 독립 형태여서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일본에 가면 꼭 가봐야겠어요. 네, 잠시 노래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레킹볼.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in love. All I wanted was to break your walls. All you ever did was wreck me. Yeah, you.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1인 가구의 주택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주택 말고도 1인 가구에 맞춰 변화한 다른 것들은 없나요? 최근에는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나 전자업계 등의 대기업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 공간에 맞춘 소형화와 다기능화 제품을 출시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LG전자는 최근 꼬망스 미니 세탁기를 출시했잖아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에 맞춘 소형화 제품으로 최대 20가지의 다양한 세탁 코스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탁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된 전자제품도 소형화로 출시되고 있죠. 쿠쿠전자는 3인용 미니 밥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작은 공간에서도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식품과 외식업계 또한 1인 가구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1인용 식자품과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식재료를 손질한 반조리 식품과 소량으로 포장된 식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아, 맞아요. 식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편의점에서 1인용 도시락인 데리야끼 삼겹을 먹어봤는데 한입 크기로 돼 있어서 혼자서 먹기 편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편의점의 1인용 도시락은 갈수록 다양한 메뉴가 등장하고 있죠.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식재료를 마트에서 소량으로 나눠서 판매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즐기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등장한 것이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에 이어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도 최근에 생겨난 말이죠. 저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혼밥을 하는 친구들을 보고 정말 놀랐답니다. 요즘에 가게를 가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혼자 먹거나 하는 일이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주변에서 챙겨주지 않아 아무래도 영양 섭취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스스로 잘 챙겨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 섭취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인 가구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보다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2인 가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식생활이 불건전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직장 단위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보입니다. 네, 1인 가구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을 고려해 이에 따른 식품 정책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정 간편식 및 배달식품의 원산지 표기 방식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식품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보이네요.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잠시 쉬었다가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해봐요. 세븐틴의 떠내려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1인 가구에 관한 얘기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나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빈곤 상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 노인 세대들은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적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저 생활비는 약 98만 원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1인당 연금 평균 급여액이 약 33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생활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네요.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연금급여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맞아요. 이러한 공약의 노인층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죠. 그러나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한테 지급하지 않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을 기초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대신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도로 10만 원을 빼앗는 거네요. 줬다 뺐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계속 문제시되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주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고려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다른 생계 보장을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급여는 깎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이지만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나요? 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교사와 같이 소수 특권 계층의 혜택을 보고 있고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즉 노인복지제도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보다 안정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네요. 노인 기초연금 말고도 노인 일자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40%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가 취약해 노인들은 노후 자금을 잘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노인들의 일자리가 경비와 청소, 가사도우미, 그리고 운전사 등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들은 휴가나 재해보상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을 확보하고 노인 복지를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세워 문제 시대는 기초연금 제도와 일자리 창출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노인 빈곤은 파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룬5의 로스트 스타.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노인 복지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뉴스리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리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윤희원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